네, 안녕하세요. 저는 톡투미 잉글리시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윤규라고 합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영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자 분들께서는 사실 영어를 말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실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얘기하실 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 성격을 좀 버리시면 조금 더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이 자신감의 부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왔고 어떻게 영어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영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부족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하면 뭐로 이어지냐면 지속성이 떨어져. 뭐 유튜브든 여러 매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영어의 공부 방법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영어 공부 방법들에 대한 어떤 정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 지속성까지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변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영어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전 영어와 기존 국내 영어 교육과의 차이점은? 국내 교육과 실전 영어에 대한 어떤 괴리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문의를 많이 주세요. 영어 회화를 좀 배우러 오고 싶다고. 다 거절은 하긴 하지만 제가 요즘 그래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공교육 시장도 조금 변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말하기나 사실 쓰기에 대한 것들이 옛날에는 비중이 작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씩 말하기나 듣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영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저는 조금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전 영어에 대한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전 딱 두 가지 단어로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ommunication, 두 번째는 interactio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란 말이잖아요. communication의 어원을 잘 따져보면 라틴어 communis라고 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 communis라고 하는 의미는 같이 공유한다 라는 의미예요. communication의 의미 자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실전 영어라고 하면 내가 이 말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말을 나눌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interaction, inter, 상호 간의라는 어떤 형용사, 거기에 action이라고 하는 건 행위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들어가는 것, 말 역시 전달할 수 있는 힘, 즉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어다. 그게 이제 저는 실전 영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영어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어 가이드로서 좀 일을 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이드 일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서비스업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서비스업에서 넘어간 게 바로 이제 호텔에서 이제 프런트맨을 했었거든요. 호텔 프런트에서도 역시나 영어에 관련된 직종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행업과 그 다음에 호텔업,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업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영어에 대한 울렁증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적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에 대해서 꾸준하게 적응을 해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렁증을 극복했다? 어떻게 울렁증을 극복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사실 극복 중에 있습니다. 적응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완벽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좀 더 스며들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 힘이 들어가려면 지속성이라는 거죠.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나만의 공부법이나 루틴은? 영어에 대한 시작점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근데 영어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든 간에 남들보다는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됐었는데, 제가 영어를 늘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쓰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는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완벽하진 않아도.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읽기예요. 읽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쓰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조금 더 늘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처음에 영어로 직접적으로 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하고 써보는 역할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말을 가듬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말씀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처음에 쓰실 때 영어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쓰라고 그러면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하니까 금방 쉽게 포기하시는데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글로만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랑 얘기하듯이 이렇게 먼저 적는 거예요. 그 적은 한글 문장을 내가 영어로 말하기 쉽게 다시 한번 한글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중에 하나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기 쉬운 한국말로 정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게 일단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고 싶어, 뭐 커피 필요해 란 말을 그냥 한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신 다음에 누가 필요하고 누가 커피가 마시고 싶지? 라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한국말 자체는요 사실 주어나 목적어나 심지어 동사가 빠져도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영어는 실질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어떤 품사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위치를 찾아내는 연습을 먼저 적은 걸 통해서 내가 한글 문장을 적은 걸 통해서 이 문장 속에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 나가는 힘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영어적 사고가 좀 만들어지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영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요, 전달하는 힘이에요. 영어는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겁니다. 제가 30개월이 조금 넘은 아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기가 저한테 아빠, 딸기, 젤리, 라고만 해도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이 딸기맛 젤리가 먹고 싶구나, 나한테 달라는 거구나 라는 걸 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0개월짜리 아기도 전달할 수 있는 힘, 그렇게 단어만 얘기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를 두려워한다, 영어를 완벽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문장을 툭툭 던져두시는 거.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어만 툭툭 던져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어를 조금 더 쉽게 영어를 내가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만 있으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